저는 하락론자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통계 수치를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하락은 해요. 네. 근데 영원한 하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재무상담센터 센터장 오영일입니다. 네, 이걸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소장님, 항상 모든 시장은 네, 상승론자분들이 계시고요. 네, 하락론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주로 하는 이제 ETF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소장님과 방송을 해보다 보니 네, 이제 하락론자는 아니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하락론자이신 분들께서는 네.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런 주장을 하실 때에는 그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락론자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고장난 시계는 네. 꼭 두 번의 시간은 맞거든요. 24시간 중에서 만약에 1시로 고장이 나 있으면은 네. 24시간이 1시를 두 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락이라는 큰 하락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와요. 네.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뭐 예전에 이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규제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이제 거품이 많이 꼈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 하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논리를 조금 이해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그 통계 수치를 보면은 이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들이 없거든요. 네, 네. 그 두 개가 결합을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제가 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상을 보면은 그 고려 시대부터 조선 네. 시대부터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들의 노력들을 계속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광복 전에도 있었고 광복 후에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그때도 상승과 하락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네. 그 결과는 뭐냐면은 하락은 해요. 네. 근데 영원한 하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뭐 IMF라든지 네, 네. 서브프라임 때인데 그 서브프라임 때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한 11개월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하락들의 그 단편적인 거를 조금 보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거시적으로 보면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등락은 있었지만 등락은 있죠. 조정과 네, 등락과 네. 하락은 있지만은 그게 결국은 결합을 해가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사실 뭐 지금 하락론자들의 논리가 뭐냐라고 하면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는 안 돼요. 예. 이 결과들이 통계적인 결과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거기에 의존하는 게 조금은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예. 있는 거니까.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이 요번에 규제도 많고 정책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몇 번이고 보이고 그렇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태에는 제가 그냥 부동산을 모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이렇게 많은 칼을 꺼내 들었으니 네. 집값은 내려가겠구나 네. 단순한 생각이 들긴 네. 하는데 예.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 소장님은 좀 시장이 어떻게 보이세요? 시장은 대전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자율성들이 좀 뺏기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네. 규제가 처음에는 투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투기를 정부가 막으려고 규제를 가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투기가 조금 잠잠하다 싶었더니 지금은 규제가 너무 강해지니까 거꾸로 됐어요. 규제가 틈새로 가격들을 올리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들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기적인 부분들이 처음에 가미가 되었지만은 그거를 시장 논리에 맡겼으면은 네. 이제 이 정도까지 가격은 안 올랐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어떤 사람이 15억에 내놓았으면 너무 비싸네 안 사 하면은 내놓은 사람이 14억으로 해보자, 13억으로 해보자, 그쵸. 12억으로 이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여기가 적정 가격이네 하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니라 조금 올라가네. 안 되겠어. 막아 하니까 뭐 9억을 막으니까 9억
이하짜리가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15억에 대한 부분도 막으니까 이제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거기로 이제 들고 그다음에 뭐 조정 대상 지역을 수도권 전체에 막아버리니까 거기 안 막힌 대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틈새가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요 분명한 시그널은 규제가 오히려 가격들을 좀 올리는 양상으로 지금은 조금 전환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모든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규제한다기보다는 네. 뭐 금액으로 규제를 하기도 하고 네. 지역으로 규제를 하기도 하니 네. 그 지역과 그 금액을 벗어나 있는 네. 소위 말하는 틈새들의 네. 가격이 올라간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은 그걸 피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그러니까는 규제가 좀 덜한 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양상이 됐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네. 규제를 조금 덜 무수하거나 버티자 이거 끝까지 못 간다라는 마음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저보고 상승론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조정이 오거나 하락의 기미가 보이면은 영원한 하락은 아니지만 하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해줄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상승한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상승론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상이 상승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 때문에 상승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거고 네. 거기에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잠깐만요. 피해자라는 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가만히 있는 것도 피해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네. 3억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은 3억짜리 집을 샀고요. 그 사람은 은행에 넣었어요. 저는 은행에 넣었고 네. 소장님은 집을 사셨고 네.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근데 3억을 은행에 넣은 사람은 한 이자가 얼마 안 나왔겠죠. 그냥 그쵸? 아기들 장난감 몇 개 사는 네. 정도로 나왔을 거고 네.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억 단위로 올랐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가만히 있는 것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격 안정화시킬 거니까 집 같은 거 무리해서 사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믿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 피해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요즘에 거죠. 그런 분들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올 때 네. 그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되게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당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지금 살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사면 더 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주택 구매 시기를 미루신 분들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걸 피해자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피해자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는 간접적인 피해.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선택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고요. 네. 하락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상승에 대해서 집을 사는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너무 방관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때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 제가 상담한 분이 집을 3년 전에 팔아가지고 네. 교육 때문에 목동으로 왔어요. 근데 그 목동으로 왔는데 그 목동에 3년 있다가 지금 전셋값이 많이 올라가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네. 이제 그 돈으로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네. 목동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살려고 하니까 입지를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옮겨 타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될 수 있는 여지라는 거죠. 그것도 피해인 거죠. 그 어떻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쵸. 내가 충분히 향유할 수 있었던 주거 환경으로부터 그쵸.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수도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간접적인 피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3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말을 조금은 신뢰했던 사람이 좀 아쉬운 결과들을 낳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네. 요즘에 기사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나와요. 예. 믿고 기다렸더니 네. 이게 뭐냐 이런 그쵸.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알면 알수록 어렵고 심오한 음. 시장이지 않나. 네.